분명히 제 가방을 여기에 두고 갔다고요. 여기 자신의 가방이 없어졌다며 하소연하고 있는 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 가방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와 비틀즈의 나라, 영국 리버풀에 살고 있는 여행 유튜버 안나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인 영국을 너무 사랑하지만 흐린 날씨가 대부분인 이곳을 한 번씩 벗어나고 싶을 때마다 주변 유럽 국가 위주로 기차를 타고 여행을 즐기곤 한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행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가장 많은 레딧이라는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를 주로 보면서 여행지를 선정하는데 우연히 이런 해외 글이 올라와서 읽어보게 되었답니다. 프랑스의 한 여성분이 올린 글이었고 한국 여행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는 글이었어요. 저는 유심히 그 글의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어떤 끔찍한 상황을 겪은 거라는 의미의 글인 줄 알고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보았죠. 하지만 그 내용은 정반대의 글이었어요.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프랑스인입니다. 제가 한국에 여행해서 겪은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은 대중교통 문화가 아주 편리한 시스템으로 잘 갖춰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그런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버스를 타서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모든 교통수단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줄 알고 한국 돈을 준비하여 버스를 탈 때 10,000원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며 화를 내는 거였어요. 한국어를 잘 몰랐던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당황해하고 있는 저에게 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성분이 버스 기사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니 본인 카드를 단말기에 찍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뒤쪽에 앉아있던 대학생이 저에게 영어로 설명을 해주어서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죠. 알고 보니 제가 10,000원을 버스비로 내게 되면 잔돈을 거슬러줘야 하는데 1,4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동전으로 받을 건지 계좌로 받을 건지 기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았던 거예요.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한 저는 당황을 했던 거고 한 여성분이 자신의 카드로 비용을 지불할 테니 그냥 저에게 요금을 받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겪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를 베푸는 건지, 왜 저에게 일어난 이 불편한 상황을 그분이 정리하고 감당해주는 건지, 저는 버스비와 함께 도와주신 분에게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괜찮다는 손사래를 계속 치면서 한사코 거부하셨어요. 제가 겪은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참 이상했어요. 물건을 떨어뜨리면 달려와서 주워주고 길을 물으면 말이 통하지 않아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소통이 되지 않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저를 매번 감동시켰습니다. 한국 여행을 하고 와서 저는 주변에 제가 겪은 한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준답니다. 모두 흥미로워하고 신기해하죠. 세계 많은 분들이 한국을 꼭 가봤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런 글을 읽고 한국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죠? 저는 한국 여행 일정을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혼자서 활동하는 유튜버가 아니라 촬영을 담당해주는 친구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어서 둘이 같이 움직이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한국을 가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몇 년 전 친구와 함께 일본에 한번 가보고선 너무 실망을 해서 한국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일본을 여행하면서 속이 터질 뻔했던 경험이 있어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답니다. 잠깐 일본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공항에서부터 안 좋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가 2시간 가까이 걸려서 예약해놨던 식당에 가지 못했고 검색대 바구니에 넣었던 여권을 저에게 던지듯이 전달해서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일본은 친절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입국할 때부터 기다린다고 진이 빠져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자판기 쪽으로 갔는데 고장이 났는지 먹통이었어요. 직원을 호출했지만 20분 넘게 기다리니 오더라고요. 모든 부분에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관광객의 불편을 생각하고는 있는 건지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공항이었어요. 여행을 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친구와 저는 벙어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친구와 몇 마디 나눴더니 앉아있던 승객들이 우리를 자꾸 쳐다보면서 조용히 하라는 눈치를 계속 주는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불편하다는 생각을 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동전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는데요. 일본을 여행할 땐 동전 지갑이 필수더라고요. 요즘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카드를 받지 않는 상점이 많아서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방문할 때도 광고 영상을 보고 가게 된 것이었는데 너무 과장되게 광고를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한 장소가 많았습니다. 일본에 대한 이런저런 안 좋았던 경험이 있다 보니 한국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도 기획을 해서 갈 곳을 미리 정하고 스토리를 대충 짜놓습니다. 큰 틀은 벗어나지 않으려는 나름대로의 시스템인데요. 한국에서도 어디를 가볼 것인지 촬영 감독과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서울이 아닌 부산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은 한국의 남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어요.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부산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부산에 가볼 만한 곳을 알아보다가 부산의 유명 관광지로는 해운대와 광안리 그리고 해동 용궁사와 핫플레이스인 감천문화마을과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등이 있었고 너무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명소 소개와 지역 음식도 소개할 예정이었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는 그 나라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가장 그 나라를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한국을 돌아다닐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을 여행했다는 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을 쓴 프랑스 여인처럼 저도 그런 감동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공항에서부터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본만큼이나 깨끗한 인천공항은 일본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가장 큰 차이점을 발견하고 말았죠. 바로 입국 심사가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는 것입니다. 공항의 시스템이 말도 못하게 잘 갖춰져 있었고 영국에서도 보지 못한 최신식의 화장실을 이곳에서 보았습니다. 스마트 화장실이라는 곳이었는데 무선 센서 기술로 화장실 이용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주고 그 상황을 화장실 입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화장실은 빈자리를 알려주는 편리한 기능 외에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살균 기능과 사용자가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관제실로 연락이 가는 기능까지 갖춘 완벽한 화장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선진 IT 기술의 우수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좋은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언제쯤 이런 화장실을 볼 수가 있을까요? 후진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요금을 내야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었네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영국처럼 공중 화장실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한국이 유럽보다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처럼 국민을 위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아닐까요? 저희는 그 다음 날 부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해운대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게 되었어요. 학생들의 하교 시간인지 버스 안에는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한 학생이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왜 가방을 똑바로 등에 매지 않고 안뜻이 앞쪽으로 메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학생이 버스를 타면서 등에 매던 가방을 앞으로 매는 겁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 행동이 남을 위한 배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복잡한 버스에서 뒤로 맨 백팩은 다른 사람에게 무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영국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 백팩을 맨 사람이 갑자기 휙 돌면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이 가방에 맞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학생들이 이런 배려심 깊은 행동을 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어른이 가르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리고 자리가 하나 빈 것이 보였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사람이 앉겠거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자리를 계속 비워두었습니다. 그 자리는 노란색의 커버로 덮여져 있었고 둘러보니 그런 자리는 5자리 정도 되어 보였어요. 한글로 노약자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자리는 교통약자를 위한 자리였고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를 둔 엄마 등을 위한 자리였죠. 다음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버스에 오르셨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어른이 탔을 때 학생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른을 위해 배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을 여행 오기 전 해외 커뮤니티에서 보았던 한국인의 따뜻한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해보니 그 사람의 이야기가 더 공감이 되었죠. 우리는 해운대에 내려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부산하면 국밥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미리 검색했던 돼지국밥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여행 오기 전 한국의 식당 문화에 대해서 공부한 게 있는데 식당 직원을 부를 때 이모라고 부른다는 글을 봤었어요. 이모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를 말하는 건데 왜 식당 직원을 이모라고 부르는 건지 궁금했죠. 제가 본 글에 한국에서는 이모라는 단어를 매우 친숙하게 느끼는 단어 중 하나로 아무 곳에서나 그런 건 아니고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의 나이가 대개 중년의 여성인 곳에서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었죠. 식당의 직원뿐만 아니라 엄마의 친구들을 부를 때도 이모라고 한다고 하는데 한국인들은 이모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도 식당에 서빙을 해주시는 분이 어머니 또래의 분이셔서 이모라고 불렀어요. 그분은 감사하게도 웃으면서 저희에게 메뉴판을 주셨습니다. 그곳은 돼지국밥의 종류가 4가지가 있었는데 돼지국밥 1개, 순대국밥 1개를 주문하였어요. 식당에는 많은 손님들이 식사 중이었는데 대부분 밥을 국에 말아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먹어야 하는 걸로 생각하고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에 흰쌀밥을 넣고 새우젓과 소금을 조금 넣고 부추를 넣어서 휘휘 저었습니다. 직원분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들깨가루도 조금 넣었죠. 더 고소하고 진한 국물을 원하면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너무 뜨거워서 입안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접시에 조금씩 덜어서 후후 불면서 국밥을 먹었어요. 국물이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새우젓을 조금 더 넣어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었습니다. 비주얼은 죽처럼 되어버려서 별로였지만 맛은 정말 좋았어요. 국밥 한 숟가락을 떠서 깍두기 얹어 먹는 것을 보고 저도 그렇게 따라해 보았답니다. 김치 종류인 깍두기는 배추김치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깍두기는 석박지라고 하는 김치 종류였어요. 깍두기는 반듯한 네모 모양으로 물을 썰어서 만드는 반면 석박지는 일정하지 않은 모양으로 큼직하게 물을 썰어서 양념을 한 김치 종류였어요. 김치도 일반 배추김치와 생배추를 막바로 양념에 묻힌 겉절이가 있었죠. 한국의 김치가 유명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몰랐네요. 저는 배추김치보다 아삭아삭한 석박지가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뚝배기에 담긴 국밥은 거의 다 먹을 때까지 뜨거웠고 뚝배기라는 식기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식사를 다 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밥값을 계산하는 카운터 앞에서 2사람이 싸우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뭐가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툼이 생겼나 생각했더니 그 2사람은 서로의 카드를 식당 주인에게 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서로 밥값을 계산하겠다고 난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희가 놀라서 그쪽을 보고 있으니 식당 직원이 저희에게 저분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어요. 서툰 영어로 설명해 주셨지만
잘 알아듣지 못한 우리는 결국 번역기로 제대로 된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 각자 나눠서 계산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먹은 음식값을 내가 내지 않고 상대가 내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영국에서는 여러 명이 식당을 가게 되면 한 줄로 서서 각자 먹은 음식값을 내는데 한국은 왜 남이 먹은 것까지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건지, 더군다나 상대가 계산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까지 그러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조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음식을 모두 한 상에 차려놓고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남이 아닌 식구라는 뜻인데 그런 사이에 돈을 각자 따로 낸다는 것은 정남이가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생각에 조금 조사해 보았는데요. 한국 남자들은 여자와 밥을 먹거나 데이트를 하면 본인들이 대체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같이 밥을 먹은 경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밥값을 내고요. 사회적으로 나보다 약자라고 생각이 된다고 판단되면 본능적으로 내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한국의 문화적인 정서라고 하더군요. 한국인들은 대체로 신세를 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빚을 졌다는 심리를 견딜 수 없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영국인인 저는 이런 복잡 미묘한 한국인의 행동을 100%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착한 민족이라는 점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식당을 나와서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해운대의 블루라인파크 해변 열차를 타기 위해서 미리 예약을 했었고 미포정거장에서 송정까지 열차를 타고 가는 코스였죠. 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었고 미리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이나 영상을 확인해 보았더니 멋진 바다와 석양을 감상할 수 있겠더라고요. 해변 열차는 바다 쪽을 보면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면 서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난 아이처럼 열차를 타고 출발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열차를 타고 가는 그 기분은 해보지 않은 분들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반짝거리는 부산의 바다와 눈부신 태양은 잊지 못할 풍경이었거든요. 열차 안에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아이 엄마가 있었는데요. 추운 날씨가 아니어서 아이에게 양말을 신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주변에 계시던 한 중년의 여성분이 아이 발을 만지면서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양말을 안 신겼냐며 나무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거는 것도 신기했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아이 엄마도 신기했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한국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유럽 국가와는 정말 다른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유럽에서는 혼자서 밥 먹고 술 먹는 문화가 일상인데 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런 문화가 들어왔다면서요? 그 정도로 혼자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낯선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나라는 혼자의 개념보다 우리라는 집단의 개념이 녹아든 민족이고 그런 개념들이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한국인을 탐구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청사포에 내려 간단하게 커피를 마셨고 카페에서도 우리 같은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직원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직원은 우리에게 매장에서 마실 건지 가져갈 건지 물어보았는데 저는 그걸 왜 물어보는지 궁금했답니다. 알고 보니 매장에서 먹으면 유리용기에 넣어주고 가져가는 음료는 일반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주는 거더라고요.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되도록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작은 카페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한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확실한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모습은 제가 방문한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공장소나 화장실, 공원 같은 대부분의 장소에는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있었고 패스트푸드점에서도 분리배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은 정말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는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송정정거장까지 갔다가 다시 미포로 돌아와 예약해놓은 숙소에서 일찍 잠을 청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날 국제시장을 가기 위해서죠. 국제시장은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벗어난 광복 이후 일본인들이 남긴 물건과 해외 동포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거래하면서 생기기 시작했고 미군 부대의 물건까지 취급을 하면서 국제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여전히 미국 제품을 팔고 있었고 대부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가게의 주인이었습니다. 이런 곳도 장사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곳에도 역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산은 바다의 도시라 그런지 생선으로 만든 어묵을 파는 상점도 많았어요. 어묵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먹어볼 수 있게 조그맣게 잘라놓았더라고요. 한 매장은 어묵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곳도 있었고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의 주문을 택배로 보내주기도 하더라고요.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니 배가 고파서 어묵과 떡볶이를 파는 곳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지 금방 배가 꺼져서 정말 배고팠거든요. 그곳에는 어묵과 떡볶이, 비빔당면이라고 하는 것을 팔았는데 우리는 3가지를 모두 주문을 해서 맛을 보기로 했어요. 빨간 떡볶이는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일 정도로 매워 보였는데 먹어보니 그렇게 맵진 않았어요. 색깔 때문에 겁을 먹었는데 많이 맵지 않아서 충분히 외국인이 먹을만 했습니다. 어묵은 큰 그릇에 국물과 어묵꼬치를 담아서 주셨는데 떡볶이를 먹고 따뜻한 어묵 국물을 먹으니 매운맛도 중화되고 정말 맛있었어요. 비빔당면은 한국의 잡채처럼 생긴 건데 새콤달콤한 소스의 맛이 식욕을 자극하더라고요. 국제시장에는 볼 것도 많았지만 먹을 것도 많아서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는 것도 어려웠는데요. 한국을 여행한 누군가는 빈대떡이 그렇게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파는 곳을 보았는데 왜 먹어볼 생각을 안 했는지 지금 후회 막심입니다. 한국의 전통주 막걸리랑 빈대떡을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골목골목 상점이 들어서 있는 부산국제시장은 정말 인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사람이 북적이는 곳에 있으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데 국제시장이 딱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아까 떡볶이를 먹었던 식당에 두고 왔다는 것이 생각났어요. 복잡한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음식을 먹고 그 자리에 두고 온 겁니다. 종이 가방에는 중요한 물건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카메라 소품들과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그 안에 두었었거든요. 거의 카드 계산을 해서 카드만 들고 다녔더니 지갑을 그 안에 두었다는 걸 깜빡한 겁니다. 지갑을 백팩에 넣는다는 게 귀찮아서 잠깐 종이 가방에 넣어뒀었거든요. 거의 도둑 맞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 식당으로 찾아갔는데 제 종이 가방이 식당의 카운터에 맡겨져 있었던 거예요. 1시간이 넘도록 주인 없는 물건이 어떻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너무 고마워서 식당 직원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한국에서는 물건을 흘려도 주인에게 찾아준다고 하더니 틀린 말이 아니더군요. 저는 이번 한국 여행에서 좋은 관광지를 돌아본 것도 좋았지만 곳곳에 한국인의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가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서 정말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저도 블로그에 이번 여행에 관한 글을 여러 개 게시를 했는데 저의 종이 가방을 찾게 된 사건은 모두들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이었고 엄청난 댓글이 달렸답니다. 유럽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눈앞에서 가져가 버리는 도둑들 천지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은 또 가고 싶어 할걸요. 영국에 돌아온 지금 저는 다음 한국 여행을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국의 여행 유튜버 안나 씨의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남의 물건을 찾아주는 건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놀라워하는 안나 씨의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우리나라를 여행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양심적인 나라라는 것인데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